10월 문화가 있는 날 집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임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날 집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집콘은 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의 문화가 있는 날의 대표 캠페인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의 수요일이죠.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0월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이곳 대구에서 진행되는 집콘은 가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 바야흐로 한창 가을인데요. 지난 며칠 동안 약간 겨울의 기운이 잠시 돌긴 했지만 이번 주말부터 다시 가을로 돌아갈 것 같고요. 바람 너무 시원하고 따스한 햇살 아직도 이제 가득 찬 가을은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아주 정말 최고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을이라는 계절을 가장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어디 특별히 없으십니까? 네. 네, 사실 저는 지금 떠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출을 해서 서울 집에서 지금 대구로 와서 집콘 덕분에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집콘을 진행하고 있죠. 아무튼 그 가을은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낙엽이 가득한 길을 걷거나 혹은 집 근처 서점에 들려서 좋아하는 책을 고르거나 혹은 처음으로 나 홀로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최적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더라도 그 길 위에는 아마 그 떠나는 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연의 주제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것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지만은 어쩌면 잘 모르고 있던 나 자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사유하고 성찰하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그 여행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소설집을 내는데요. 거기에 수록된 한 단편 소설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단편 소설에는 주인공 영미가 등장합니다. 왜 영미라고 했냐면은 제가 이 단편 소설을 쓸 당시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귀에 계속 들리는 게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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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냥 주인공 이름 뭐 할까 하다 그냥 영미가 돼버린 그렇게 참 네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영미는 소설 속에서 약혼자와 헤어지고 나서 자신이 신혼집으로 자기 힘으로 마련해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이제 30대 중반의 여성 직장인입니다. 그녀한테는 대학 시절의 친구인 준호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실 영미는 대학생 때 준호를 단순히 친구 이상의 어떤 좀 이성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어느덧 준호는 이제 군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미는 졸업하면서 이제 각자의 길을 인생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되면서 좀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두 사람은 30대가 되어서 우연히 재회하고 이제는 다시 만나서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더없이 친한 그런 친한 사이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단어 있죠. 네. 그런 아주 그냥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영미는 그 장애를 가진 딸아이를 키우던 준호한테 큰 힘과 도움이 되었고 준호도 파혼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영미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영미는 어쩌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준호가 아닐까. 꼭 어떤 특수한 관계가 아닌데 하더라도 친구로서 가까이 옆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내심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계기로 인해서 영미는 자신이 완전히 착각을 해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준호와의 관계를 제멋대로 착각을 했고 준호는 단 한 번도 내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구나. 나 혼자 그렇게 가깝다고 착각을 했었구나. 이러면서 엄청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 현실을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 냉엄한 현실을 영미 혼자만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건데요. 영미는 너무너무 슬퍼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오히려 그때 자신을 또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서 현실을 직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참에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들, 다시는 들춰보지 않을 책들, 그리고 영원히 평행선을 그을 어떤 관계. 소설 속에 나오는 영미의 마음을 그 순간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영미는 칼처럼 준호와의 애매한 관계를 직접 자기 손으로 끊어내버립니다. 여자들이 한번 마음먹으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네. 한 번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닌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소설집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다른 단편 소설의 주인공들도 제가 어쩌다 쓰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공들도 영미처럼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고독한 싸움을 벌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을 겪으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행복하면 아무 생각 없어지고 좀 이렇게 힘들 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고민 많이 해보시나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난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뭐 어떻게 풀리려고 그러지? 난 계속 이 모양 이대로 사는 건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뭘까요? 주인공들은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다 던집니다. 하지만 사실 정답은 없어요. 다 자기만의 저마다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만약에 진실된 거라면은 그 답을 토대로 어떤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움직여보는 거죠. 어쩌면 그 결단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생각보다 나라는 사람은 그다지 좋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 내린다는 거는 큰 변화를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고독한 싸움을 거쳐서 한 계절을 통과하고 나면은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조금 변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닥쳐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없으니까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들이 막상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하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 소설의 주인공들은 어떤 공통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강연에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인공들은 남 탓을 하거나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도망가기 너무 쉽거든요. 남 탓하기 너무 쉽고 자기 합리화, 변명하기 너무 쉽습니다. 고통과 상처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떠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로 해버리면은 물론 조금 고통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휘발성, 그러니까 흩날리면서 뭔가 실체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은 사실 말을 안 해요. 혼자 꾹 담고 있어요. 담고 있으면서 침묵을 하게 되는 게 진짜 고통이죠, 사실은. 꾹 안으로 삼켜버리고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감당하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뭐에 대한 이야기냐고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은 저는 이것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영미의 경우에도 그 끈끈하게 정말 이건 정말 도대체 무슨 악연이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계속 그 뭐랄까 희망 고문의 연속이랄까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도대체 이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 데는 영미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기라는 게요 그 단어를 딱 떠올릴 때 우리는 뭔가를 뭐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혹은 뭐 정면 돌파해낸다 뭐 이런 거를 연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용기라는 거는 뭔가를 깨닫거나 혹은 어떤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에 맞춰서 변해가는 것도 사실은 용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을 체념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흔히 포기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패배를 연상시키는데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 붙잡고 있던 거, 놓을 순 없어.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아까워. 이런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거, 그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우리가 꿈, 목표 이런 거 대체 언제까지 이걸 추구할까? 언제까지 이걸 위해 애쓸까? 언제쯤 내가 더 이상 시도해보고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까? 뭐 이런 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떨 때는 계속 추진하는 게 용기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난 이거 어쩌면 재능이 없을지도 몰라. 내 적성이 아닐 수도 있어 하면서 딱 끊어내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까요? 사실 그렇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마다의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강연에서 제가 드리는 저만의 답은 정직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 자신감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그런 어떤 뭐랄까 그게 다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나 자신한테 정직할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그 마음을 존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것을 추구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를 깊이 알아간다는 거는 사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유명한 정말 그 원초적인 잠언 있잖아요. 누구나 아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소크라테스만 그 말을 한 줄 알았더니 엄청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누군가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서 이 기원이 굉장히 많던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현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는 또 왜 이렇게 쉬운지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스스로를 성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은 예술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술이 물론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하지만은 우리의 사유와 성찰,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거 이런 부분을 도와줍니다. 예술 중에서도 저는 물론 음악도 좋지만 또 특히 문학, 그 중에서 특히 소설은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과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또 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에세이인데 거기 에세이에 의하면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나를 이해한다는 뜻이고요. 나를 이해해야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 마음 씀씀이랄까요? 어떤 그 마음이 넓고 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비로소 그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그 에세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려는 노력은 단순히 뭐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선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동시에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노력과 재능만큼 근사한 것은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직할 수 있으려면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는가인 것 같아요. 기왕이면 좋은 사람들 곁에서 있어야겠죠. 좋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참 이것도 주관적인 거라고 하면 주관적인 건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의 본질, 나의 가장 연한 어떤 나의 가장 여리고 연한 어떤 속사를 알고 나의 본질을 이해해주고 나를 보다 나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 모습이 내가 마음에 드는가? 마음에 든다. 그 얘기인즉슨 편안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땐 난 자연스럽고 그리고 정직한 모습인데 그게 나한테도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가장 뭐랄까 가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일 수 있을 때 행복하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 표정이 가장 밝고, 네,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 젊음은 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리하거나 연기하거나 우리 사실 얼마나 그런 관계들 많습니까? 저는 항상 가는 가서 얘기하는 게 가뜩이나 공적인 인과관계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얼굴에 가면 쓰고 연기도 하고 뭐 싫은 사람 좋은 척하고 막 이러는데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만큼은 정말로 정직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자.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을 관계 제발 놔줘라. 뭐 이런 생각하는데 네, 그래요. 나는 사실 어떤 사람을 사실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좀 싫어하는 거에 가까운데 정작 그 상대한테는 미움받기가 싫어서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 정작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어거지로 무리하고 약간 좀 사람이 점점 이상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약간 꼬인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네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가 제가 그런 짓을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어느 나이를 기점으로 더 이상 무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요. 내가 지금 보다 선명하고 투명한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좋은 의미에서 가벼워지고 심플해지고 선명해지고 투명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그대로 둬도 여러 가지 책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무거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능하면 좀 가볍게
깔끔하게 투명하게 갖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그런 인간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놔버리세요.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곁에 남아 있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 분명히 몇몇 있을 겁니다. 그분들 온 힘을 다해서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난 나밖에 없다, 나는. 그러면은 나 자신한테 잘해주면 됩니다. 나랑 잘 지내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나 챙기는 거, 그것도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게 또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로, 나를 깊이 성찰하면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나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자신의 주관이 생깁니다. 이 자신의 뭐 주대 혹은 주관 혹은 자신의 뭐 직관, 그 사람의 고집,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추구하는지 안다는 거는 인생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투명하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단단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주변에 어떤 뭔가 이렇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걸어가는 사람,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용기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보다 나다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의 기나긴 꿈 같기도 하고 또 한편에 하나의 긴 여행과도 같은 것 같아요.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떠나고 여행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또 예기치 않은 문제들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막막해질 때도 있고 불안하시기도 하고 힘겹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둘 또 해결해 나가고 이윽고 여행에서 제자리로 다 돌아오면은 어딘가 모르게 내가 좀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조금 성장했다는 얘기겠죠. 좋은 의미에서 변화된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여행이 있지만 가을의 여행은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가을엔 제가 왜 가을 좋아하냐면요. 가을에 많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여름에는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스팀이 막 그냥 더운 공기가 올라오니까 뭐 멍한데 가을 되면 이제 찬 공기 나오면서 이렇게 뭐랄까 모든 시야에 있는 모든 게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선명해집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절에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깊이 알아가는 여행을 그 무엇보다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에 잠시 고요히 나한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큼 사실은 말처럼 이렇게 쉽고 어려운 것도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깊어져가는 이 가을의 계절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다 깊이 있는 사람 되어가죠. 예, 깊이 있는 그리고 보다 나아지는. 절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가만히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우리 퇴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걸어가야 됩니다. 보다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오래 좋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소설 속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늦여름과 초가을의 경계에서 변덕을 부리던 바람이 어느덧 가을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슬픈 날은 지나가고 계절은 또 새로이 아름답게 돌아올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분 아름다운 근사한 가을 여행, 각자의 가을 여행 떠나시길 바라겠고요.
문화가 있는 날 10월 집콘,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을의 감성을 더욱더 한가득 채워주실 싱어송라이터 이진아 씨를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진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려 주시죠.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진아 씨께서 이번 그 집콘 주제인 가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에 맞춰서 공연을 특별하게 이제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선곡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네. 작가님께서 이제 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에 대해서 또 이제 자기 성찰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나에 대해 돌아보는 내용의 노래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노래들 위주로 골라보았습니다. 진아 씨는 이렇게 굉장히 개성도 강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실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멍 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도 같고 뭔가 이렇게 그 순수하면 그러니까 천진난만하면서 또 굉장히 또 심각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네. 평소에 잘 생각 많이 맞추시네요. 하시죠? 네, 맞아요. 생각도 많고. 언제 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성찰, 뭐 좀 웃기게 말하면 멍 때린다고 하는데 예. 언제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보통 자기 전에 네. 또 많이 생각하고요. 아까 저희 얘기 나눴을 때, 네. 뭐였지? 버스, 지하철 이렇게 혼자 음악 들으면서 맞아요. 어딘가를 갈 때 생각 맞아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귀에 이제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창밖 볼 때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어떤 노래 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노래를 청해 들어도 될까요, 이제? 네,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정말 너무 작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네. 이제 그 곡들을 들려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네. 여러분 그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고요. 큰 박수 진아 씨한테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로 별것도 아닌 일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라라라라라라
주고 싶지요. 200m도 안 되는 거리를 달려달라고 했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지. 극복하는데도 오래 걸렸어. 넌 나에게 많은 것을 포기해줬던 거지. 참 좋아했었나 봐. 계속 잊지 못할 건가 봐. 많이 소중했었나 봐. 정말 사랑했었나 봐.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 널 생각하는 건 더 이상 너에게 나만 기다리나 봐. 넌 없어도 괜찮나 봐. 나 혼자 생각하나 봐. 정말 우리 헤어졌나 봐.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 눈물이 나는 건 더 이상 나에게 별것도 아닌 일.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별것도 아닌 일이라는 노래였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널 떠올리고, 그 별것도 예를 들면 뭐 컵라면을 딱 먹을 때도 뭐 이렇게 떠올리는데 2절에서는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소수를 막 하는데 정말 헷갈리는 가사예요. 그래서 한 번 놓치면 진짜 너무 힘든 노래인데 정말 네, 별것도 아닌 일이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편하다는 건 뭘까? 라는 노래예요. 오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앨범을 회사에 들어오고서 앨범을 진화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에피타이저, 그리고 메인 디시, 그리고 디저트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앨범을 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제일 최근에 낸 앨범 안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막 공연 이렇게 살다가 제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생각해보다가 나는 되게 편한 걸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친구들이랑 밥 먹거나 아니면 카페를 가거나 이렇게 있을 때 뭔가 내가 무슨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처럼 계속 말을 하고,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사람이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런 걸 깨닫고 뭔가 만든 노래인데, 과연 편한 게 뭔지 뭐 이런 가사예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
편해지는 건 뭘까? 생각이 옮겨지는 걸까? 진심이 전해지는 건 뭘까? 눈물이 옮겨지는 걸까? 놓치면 안 되는 건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변하다는 건 뭘까? 가볍지 않은 걸까? 마음을 위로하는 건 뭘까? 뭐든지 들어주는 걸까? 가까운 사이라는 건 뭘까? 내 안에 있는 벽은 뭘까? 내가 꼭 숨겨놓은 건 뭘까? 어떤 게 들어있을까? 매일 난 문제 하나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는지 너무 외로운 걸. 난 그 누구에게도 변하지 않아. 너무 어려운 걸. 나나나나나 너에게 모든 것 말하고 싶어. 매일 난 문제 하나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는지 너무 외로운 걸. 난 내가 내 맘도 잘 모르네. 너무 어려운 걸. 나나나나나 너에게 모든 것 나누고 싶어. 내가 꿈꾸는 것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사랑하게 되리. 나는 꿈꾸는 걸. 난 너에게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내가 소망할 건 나나나나나 너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걸. 랄라 라라라라라 다음 들려드릴 거군요. 계속 그거에 연관된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우연치 않게 제가 이 공연을 하기 위해 노래를 만든 건 아닌데 제가 하필 그 요번에 낸 앨범 중에 그런 내용이랑 연관된 노래가 많이 있어요. 다음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 어디서부터라는 노래와 오늘을 찾아요라는 노래 가사에 그냥 귀 기울여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려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자존심은 왜 이리 커져 있는 건지 몰라요. 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건지 내 무표정이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왜 나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지 작은 별이 되고 싶었던 나의 꿈들은 어디
어디서부터 오늘이 오면은 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궁시렁 핑계들만 늘어놓는 오늘을 보며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이불을 좋아하는 나의 모순을 되돌아보네. 그때가 온다면 안다고 했던 게 많았는데 그때가 지금으로 이 순간으로 찾으러 오면 나는 또 다른 그때를 떠올리며 바라고 있네요. 나의 모순을 돌이켜보네. 새로운 내일만 바라보네. 욕심이 많아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시선을 바꿔요. 오늘을 찾아요. 오늘을 찾아보아요. 오늘을 찾아요.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랑 오늘을 찾아요 였고요. 조금 이제 신나게 가볼까 해요. 네, 저희 이제 네, 여러분들 조금 졸리시죠? 약간 좀 너무 편안해서 이제 눈이 슬 감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같이 노래 부르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널 매일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널 매일 보고 싶어. 네,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 수 있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널 매일 보고 싶어. 오, 진짜 잘한다. 저기 있는 분들도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Every day, every day 널 매일 보고 싶어. 좋아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너를 그러면 같이 너를 이렇게 내기고 받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너를 매일 보고 싶어 너를 매일 듣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에브리데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널 볼 수 없는 날이면 난 괜히 아쉬워. 할 일은 많고 또 생각 정리해야 하지만 널 보러 당장 가고만 싶네. 네 옆에서만 있고만 싶네. 매일 밤 널 볼 수만 있다면 널 만나기엔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 결정 못하고 생각만 많고 고집도 세지. 그래도 넌 날 포기 안 했지. 나에게 매일 말 걸어줬지. 넌 정말 어디에서 와버린 운명일까. Everyday, everyday, everyday 널 매일 보고 싶어. Everyday, everyday 널 매일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너를 매일 듣고 싶어. 매일 찾고 싶어. 예전에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니. 왠지 꼭 너가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고. 내일 먼저 알아본 거야. 그 순간 너와 나의 미래를 Everyday, everyday 널 매일 보고 싶어. Everyday, everyday, everyday 널 매일 보고 싶어. 매일
멤버 소개할게요. 베이스에 베이스에 너무 멋진 가죽 자켓을 입고 오신 박종우입니다. 오늘 감기 걸렸대요. 그리고 정말 멋있는 흰 티셔츠를 입고 온 드럼의 서주영입니다. 저랑 되게 오래전부터 친구인데 계속 같이 음악해서 너무 행복해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한 이제 10월 집콘의 풀 버전 영상이 이번 주 11월 2일 금요일 저녁에 네이버 TV 집콘 채널을 통해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야 이거 봐봐 해가지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 인사할게요. 문화가 있는 날에는 모두 집권하세요. 안녕. 마지막 곡으로 냠냠냠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반가웠습니다. 맛있어서 아껴두었던 너의 달콤한 기억들 이제 더 이상 머릿속 냉장고에 담아두면 안 돼. 아직까지 숨겨두었던 너의 무관심한 그 표정들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은 하나하나의 기억. 냠냠냠냠냠 너의 기억을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어제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사랑을 다 먹어버릴 거야. 이 세상에서 전부였던 너의 미소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너의 목소리 향기조차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냠냠냠냠냠 너의 기억을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어제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사랑을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